프랑스 파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도시. 공항에 내리자마자 마주한 파리는 어딘가 고요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오래된 돌담과 고풍스러운 건축물, 길거리에서 부는 색소폰 소리까지 한순간에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파리는 흐린 하늘 아래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시내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유럽의 풍경이 하나하나 새로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표지판, 노란 불빛의 자동차,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모두가 느긋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쫓기듯 살던 내게 여유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에펠탑, 그 거대한 낭만, 파리에 왔다면 단연 첫 번째 목적지는 에펠탑이겠죠.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우아했습니다. 센 강변을 따라 걷다가 불쑥 나타나는 그 철제 구조물은 이상하리만치 로맨틱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연신 사진을 찍고 돗자리를 펴고 와인을 마시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도 작은 크루아상 하나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에펠탑을 바라보며 앉아봤어요. 밤이 되면 에펠탑은 매시간 정각이 되면 반짝이는 조명쇼를 선보입니다.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그 순간 주변에서 와하는 감탄이 터졌고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파리는 그렇게 낭만을 일상처럼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 다음 날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유리 피라미드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압도적인 예술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나리자 앞은 사진을 찍으려는 인파로 가득했지만 그 외에도 수많은 그림과 조각들, 고대 유물들이 숨쉬듯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루브르는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이 공간에 눌러앉아 있는 듯한 무게감 있는 장소였어요. 한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내가 예술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파리는 그저 보는 여행이 아니라 느끼는 여행임을 이곳에서 절감했습니다. 골목골목 진짜 파리를 만나다 루브르를 나와 생강을 따라 걷다가 말의 지구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진짜 매력은 이런 작은 거리들에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빈티지 상점, 작은 갤러리, 감성적인 서점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거리에는 예술가들이 연필 드로잉이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생 미셸 근처의 서점 셰익스피어 앤 컴퍼니도 들렀어요. 영문고서가 가득한 공간에서 책을 펼쳐보니 어디선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서점 안고양이가 나른하게 자고 있는 모습까지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어요. 작은 카페에 앉아 푸아그라와 바게트를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간, 파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무대 같았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마치 배우처럼 걷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파리의 밤은 짧지 않았다. 여행의 마지막 밤, 몽마르트 언덕을 올랐습니다. 사크레케르 대성당 앞에서 내려다본 파리의 야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누군가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길거리 공연을 하는 아티스트에게 동전을 넣자 고맙다는 미소와 함께 짧은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도 따뜻했고 여행자라는 이유로 외롭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파리의 와인을 한 잔 마시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다시 와야 할 곳이야. 처음 파리를 상상했을 때 머릿속을 채운 건 에펠탑과 와인 그리고 거리마다 흘러나오는 아코디언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파리를 만나고 나면 알게 되죠. 이 도시는 낭만 속에서도 현실적인 삶의 결이 짙다는 것을요. 한국에서 파리까지는 인천공항 기준 직항으로 약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에어프랑스,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의 항공편이 있으며 비수기에는 왕복 약 80에서 100만 원, 성수기에는 120에서 18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입국 시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요. 파리는 프랑스의 수도이자 유럽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제국 시절 루테티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도시는 19세기 하우스만의 도시 재정비로 오늘날의 아름다운 파리로 탄생했죠. 도시는 센강을 중심으로 좌안과 우안으로 나뉘고 20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리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장소 몇 곳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에펠탑.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이 탑은 매 정시가 되면 반짝이는 조명쇼를 펼치며 여행자들의 감탄을 끌어냅니다. 입장료는 전망대까지 29.4유로예요. 루브르 박물관은 예술의 심장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를 실제로 마주하면 생각보다 작다고 놀라실 수 있지만 그 뒤에 담긴 역사와 예술의 깊이는 누구든 압도당하게 되죠. 입장료는 17유로, 전시가 워낙 많아 최소 3시간 이상은 잡고 천천히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몽마르트 언덕과 사크레케르 대성당, 오르세 미술관, 샹젤리제 거리와 개선문도 필수 코스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특히 인상주의 회화에 관심이 있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입니다. 입장료는 16유로입니다. 파리의 음식은 그 자체가 문화입니다. 어느 동네 빵집에서 먹는 크루아상과 바게트도 충분히 감동적이에요. 프랑스식 달팽이 요리인 에스카르고 햄과 치즈를 얹어 구운 크로크무슈, 고급스러운 디저트인 마카롱 을라 듀레와 피에르, 에르메에서 각각 맛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성비 좋고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식당으로는 부이용 샤르티에, 이는 프랑스에서 저렴한 대중식당이라는 의미인 식당입니다. 브레즈 카페, 프랑스식 갈레트 메밀 크레페와 시드르, 사과술로 유명한 맛집입니다. 르 꽁뚜아르 디 흘레, 이곳은 정통 프랑스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어 현지인과 여행객 모두에게 인기가 많은 레스토랑입니다. 숙소는 여행의 질을 좌우합니다. 중심부 14구는 관광지와 가까워 편리하지만 가격은 다소 높아요. 에어비앤비는 1박 80에서 120유로, 3성급 호텔은 100에서 150유로, 도미토리형 호스텔은 30에서 50유로 정도입니다. 라탱 지구 5구는 대학가 특유의 젊고 안전한 분위기 덕에 혼자 여행하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언어는 프랑스어가 기본이지만 관광지에선 대부분 기초 영어가 통용됩니다. 그렇지만 봉주르와 메르시 정도는 미리 연습해두면 현지인의 미소를 더 자주 볼 수 있답니다. 현재 파리에는 약 1만 명 내외의 한국인이 거주 중이며 8구, 15구 라데팡스 지역에 한인 식당과 마트, 교회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파리 한국문화원이나 대사관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여행 중 유의해야 할 점도 있어요. 소매치기는 매우 흔합니다. 특히 지하철, 관광지, 카페 등에서 가방은 꼭 앞으로 착용하세요. 특히 지하철 1495호선에서 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화장실은 찾기 어렵기 때문에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체인점 이용을 추천하고 공공 화장실은 대부분 유료이며 1유로 정도입니다. 파리의 기후는 계절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봄 3월에서 5월은 벚꽃이 흐드러지고 날씨가 선선해 걷기 좋습니다. 여름 6월에서 8월은 햇살은 아름답지만 무덥고 인파가 많으며 일부 상점은 바캉스로 문을 닫아요. 가을 9월에서 11월은 단풍이 물들고 예술적 분위기가 진해지는 시기이며 겨울 12월에서 2월은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가득하지만 날씨는 춥고 흐립니다. 복장은 계절에 따라 조절해야 하며 특히 여름엔 모자와 선크림, 겨울엔 핫팩과 따뜻한 외투는 필수입니다. 파리의 교통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지하철, 버스, 트램, 아리알 열차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 단일 티켓은 2.15유로이며 나비고, 데쿠베우트, 즉 관광객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이용권인 주간 패스를 이용하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0유로 내외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요. 단 여권 사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주세요. 인터넷은 어떻게 할까요? 이심은 에어알로 같은 앱을 통해 미리 구매하면 편리하고 현지에서 유심칩을 구매해도 됩니다. 요금은 7일 기준 약 20에서 25유로이며 데이터 무제한도 많아요.
여행지에선 문화도 중요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말을 걸기 전에 반드시 봉주러로 인사합니다. 상점에 들어설 때, 식당에서 주문 전, 그 간단한 인사 하나가 예의 있는 여행자와 그렇지 않은 여행자를 나눕니다. 종교는 주로 가톨릭이지만 다문화 도시인 만큼 이슬람 사원, 유대교 회당, 개신교 교회도 많이 존재해요. 종교적 예절을 존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경찰은 17번, 구급차는 15번, 화재는 18번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국 대사관은 8구에 위치해 있으며 여권 분실, 범죄 피해 시 꼭 연락하세요. 파리는 낭만의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낭만을 진짜로 만끽하려면 그 속에 흐르는 현실과 질서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걷고 느끼고 마주치고 멈춰서고 파리는 그렇게 다가오는 도시입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일이다. 파리는 그 기억을 오래도록 품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파리 여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여정에서 또 만나요. 해외여행지 찾기 굿뉴스 GNTV입니다. 감사합니다.